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상위 10개 기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있습니다. 심텍부터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10월 전까지는 증시가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고 하죠. 이번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국내도 미국도 수수료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특히 이렇게 증시도 안 좋을 때 수수료가 얼마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상장 공모주 나이스. 자, 오늘 삼양컴텍이라는 공모주가 상장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수익을 줬죠. 이 기업은 방탄솔루션 기업이라고 하며 방탄복, K2 전차 등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방산주죠. 공모가 7,700원인데 시가가 16,000원. 그리고 지금 주가는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주당 만원의 수익을 그냥 주는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 상장하는 공모주 조선기자재 기업 SNC스 이 친구도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타날 것 같은데 내일 결과는 어떨지 한번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강 관세 충격. 트럼프가 이번에는 철강 관세를 조금 더 꺼내 들었다고 하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범위를 완제품 천여종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몇몇 품목에서는 15%가 아니라 50% 관세를 받는 제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철강 제품이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자동차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또 주력 아니겠습니까?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기계 이 두 개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과 변압기 및 부품, 전선 등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전력섭이 관련주, 전선 관련주, 건설기계 관련주가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안 좋은데 이런 소식까지 겹쳤죠. 다음입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대세다. 미국에서 삼성폰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점유율이 1분기 23%에서 2분기 31%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폴더블 폰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좀 위상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죠. 또한 내년에 애플도 기존 라인업을 출시하지 않고 폴더블 폰만 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나오는 게 아이폰 17이고 내년에 나오는 게 아이폰 18인데 이를 뒤로 밀어서 27년 상반기에 나오고 내년에는 폴더블 폰만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애플은 처음부터 완벽한 폴더블 폰을 꺼낼 수 있을지, 삼성도 지금까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과연 애플은 어떤 제품을 보여줄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입니다. 전기요금은 계속 오른다. 올 여름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거의 24시간 에어컨을 풀 가동하고 있는데 슬슬 두려워요. 이제 전기요금이 나올 때가 되었죠. 자,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요금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끔은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가 봤더니 2020년 기준 자료를 보면은 중국, 미국, 인도, EU, 그리고 러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이란, 캐나다 땅덩이 넓고 사람 많은 곳 이쪽이겠죠. 이 상위 10개 나라에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입니까? 한 1% 내외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줄인다고 해봐야 0.0 몇 프로. 이게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과연 우리만 노력한다고 될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침 미국에서도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았다는 소식. 지난주 금요일날 선런이 미국에서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며 그리고 또 그것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신규 세액공제 지침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친환경 왼쪽의 차트를 보면 출렁출렁이 좀 심해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오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소식이 나타나고 있죠. 미국에서 뭐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야, 예상보다 약한 규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올랐다가 또 며칠 뒤에는 또 규제를 한다. 그 다음에는 또 예상보다 약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주가를 보면은 잘 버티고 우상향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에게는 분명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옵티머스 얼굴도 OLED라고요. 자, OLED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로봇에도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테슬라와 손잡고 테슬라 옵티머스 얼굴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고 하고요. 내년부터 옵티머스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옵티머스의 목표는 5년 내 연간 100만 대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초라하긴 하지만 결국 이때까지 이제 테슬라와 머스크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좀 시간은 뒤로 밀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OLED가 또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금, 비트코인 좀 피해라. 최근 금과 비트코인이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봤었죠. 금리 인하기에는 이 두 개에 관심 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대 이야기를 살짝만 보도록 할게요. 저 DB금투는 지금 글로벌 증시는 1981년이랑 비슷하다며 금, 비트코인 주식 비중 축소를 권고하고 그 대신에 미국채 장기물을 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81년이 뭔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플레가 좀 심했고 그리고 인플레 막바지 시기가 바로 81년도라고 하는데요. 또한 그때부터 페드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딱 지금이랑 마찬가지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식이 어떻게 됐나? 금리가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국채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이제 주식이랑 비슷한 포지션인 금, 비트코인 주식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국채를 사면은 이득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국채를 사는 거는 뭐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금리는 계속 인하할 거고 증시가 하락하던 안 하던 국채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다만 그렇다고 뭐 100% 올인 뭐 그건 아니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차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HMM 2.1조 원 자사주 매입으로도 부족하다.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소식이 나온 HMM 하지만 이걸로도 결국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며 투자 의견 중립 그리고 목표 주가 24,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호재는 맞다고 하는데요. 공개 매수 가격이 26,2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가격이 왜 23,800원밖에 안 돼? 무조건 지금 사면은 그 남은 한 3,000원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자,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에서 매수하는 건 8%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이 24,000원 이 정도인데 26,200원에 산대요. 우리 거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맞습니다. 전부 다 제발 제 거 사가주세요 라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HMM은 그 모든 걸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10개를 신청하면은 한두 개밖에 안 사주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26,200원인데 일단 주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은 일단 여기까지 오르는 거에서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다른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지만 해상우님이 일단 지금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급하게 좋아질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주주 환원책이 더 나와야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일단은 투자 의견 중립을 외쳤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화장품 큰 조정 매수 기회가. 자, 지난주 화장품주의 실적이 쇼크가 등장하면서 크게 하락한 화장품 주식들 덩달아 호실적을 낸 APR도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데요. 야, 이걸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타날 건데
한국투자증권은 2분기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하락폭이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눈높이를 못 맞춘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회사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선별 매수가 중요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이미 눈높이가 3분기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달바글로벌과 코스맥스가 더 좋지 않겠나, 이 두 개를 관심 가지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빌 게이츠가 방한하는데, 빌 게이츠가 이번 주에 방한을 한다고 하죠. 이번에 오는 이유가 백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원전 쪽에서도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키즈를 나간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거기 나가서 자신의 철학 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키즈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를 인터뷰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실적 시즌이 끝났으니까 서프라이즈 봐야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실적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상위 10개 기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있습니다. 심텍부터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있고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등은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은 예상치보다 300%나 더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300%나 더 잘 나왔고요. 대신증권도 170%나 잘 나왔으며 한올시스템, NC소프트, HD현대에너지솔루션, Y젠터, S&T에너지, 효성,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요렇게 10등만 하더라도 예상보다 2배나 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1등을 차지한 심텍만 한번 보자면은 전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서 모든 부분들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군이 속한 MSAP 부분이 더 유의미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흐름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왼쪽에 있는 10개 기업들 다음에도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해놨어요. 1등과 2등의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의 차트를 보니까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3분기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가 어떨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넥스트레이드 결국 79개의 주식 정지. 얼마 전 넥스트레이드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봤었죠. 결국은 일단 몇몇 기업들 중지를 한다고 합니다. 79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1차로는 YG 플러스, SK이터닉스, BH, 이수페다이시스 등등 이러한 26개 종목이 20일부터 30일까지 정지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2차는 다음 달 1일부터 53개 종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HD현대건설기계, 로보티즈, BHI 등 생각보다 거래대금이 많고 또 유명한 기업들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분들 혹시나 내 주식이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당하지 마시고, 단기로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